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 잘 쉬셨나요? 아, 우리가 한 9월 29일까지 장이 열리고, 한 미국을 4일 정도의 장을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목요일까지 미국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뉴스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음, 또 세계 대통령을 자칭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습니다. 확진.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죠. 병원에 있고 뭐 주말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조금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은 이러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좀 미묘합니다. 미묘하고 워낙 뭐 예전에 브라질 대통령이라든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라든지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그러니까 뭐 각국의 정상들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또 워낙 미국 대통령의 대선이 한 달 남았죠. 11월 3일이니까 미국 대통령의 예, 펌퍼가 아닌데 럼퍼군요. 예.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과연 10월에 정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좀 궁금할 수 있고 저도 되게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덤덤하고 기대가 됩니다. 본 배경화면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아랫다운 여성분은 힉스 보좌관입니다. 트럼프는 아시겠지만은 트윗은 10월 2일인데 실제적으로는 9월 30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tonight 저는 물론 이제 트윗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 내용을 좀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I tested COVID-19이죠.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양성 판정이 나왔고 뭐 트럼프 특유의 그 강한 화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Recovery process immediately. 그러니까 빠르게 즉각적으로 뭐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 together, this together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래서 get through.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다. 뭐 트럼프 특유의 그런 화법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 확진이 된 거죠. 확진됐는데 한 가지 제가 좀 플로를 조금 적어보면 자 가정을 한번 볼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확진이 됐고 최소 2주 동안에는 트럼프 유세는 사실 못합니다. 9월 29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TV 토론을 했습니다. 1차 TV 토론. 사실 1차 TV 토론에서도 시장의 반응은 바이든 쪽으로 조금 점을 쳐주는 방향이 있어요. 트럼프는 이제 뭐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막 바이든을 비난했습니다. 왜 마스크 쓰고 다니냐?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코로나의 양성 판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니까 트럼프의 자가격리는 대략 10월 16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래 11월 3일 날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9월 9월 언제입니까? 29일 날 1차 TV 토론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10월 중순에 있고 3차가 10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네, 지금 분위기면 지금 2차, 3차 TV 토론 2차는 일단 뭐 힘든다 봐야 되고 3차까지도 조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정권사 시나리오와 밀접 좀 참조하면서 저도 좀 의견을 보태볼까 하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이제 대선까지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지금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제 각국 정책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갑자기 이제 의정 활동을 의정이 아니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그럼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의학적 무능력 상태 의학적으로 무능력 상태 글쎄 이건 의사가 판단하겠죠. 되게 좀 애매한데 그러면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양하는 거고 펜스 부통령까지 만약에 양성이었다 근데 마침 지금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그랬으면은 펠로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그걸 또 수행하는 그런 정책적인 플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커리큘럼 또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대선에 나서지 못할 경우가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실 누가 되고 누가 트럼프가 되는 게 이득일지 바이든이 되는 것이 이득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항상 틀렸습니다. 5월간은 바이든을 원하겠죠. 예를 들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그들의 의견도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봅시다. 그래서 후보를 바꾼다는 것은 공화당 입장에서도 힘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공화당에서 후보를 바꾸겠습니까? 물론 또 그 어떤 최악의 경우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겠습니다만은 뭐 최악의 변수는 뭐 제가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여전히 계속 대선하는까지 상태가 안 좋아서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근데 대선 연기 가능성까지는 글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렇게 쉽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 트럼프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권력을 이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대선이 연기하는 상황인데 요거는 뭐 섣불리 우리가 판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뭡니까? 오케이. 뭐 사실 트럼프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걸린다고 해서 사망률이 두 자릿수가 넘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사망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는 그런 말을 해요. 나이도 74세고 게다가 뭐 키가 한 190 정도 되죠. 예. 그리고 뭐 외관상 보시겠지만 10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의학조 이제 비만 진단을 내렸다고 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사망자 수 통계라는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비만 지수가 조금 높으면 조금 고령에다가 우리나라 한국 기준으로 보면 고위험군입니다. 지금 고령에다가 비만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무릅쓰고 기적적으로 무슨 산삼을 먹던 좋은 걸 먹어가지고 지금 뭐 램데시비르도 맞고 이것저것 맞다고 뭐 많은 그 언론들이 돌고 있는데 어쨌든 완치가 됐습니다. 예, 완치가 됐을 때 10월 아까 16일 정도니까 뭐 요 과정 중에서 완치가 됐다. 현재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날짜를 딱 잡아둔 거지 완치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당연히 시장은 동정 여론이 나오겠죠. 뭐 엄청 또 떠들지 않겠습니까? 그거 봐라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엄청 설레발 털 겁니다. 그죠?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또 떠들고 다닐 겁니다. 트럼프 특유의 그 화법 그대로. 그죠? 그리고 이제 일이 됐으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동정 여론 붙는 거고. 실제적으로 영국 존슨 총리도 코로나 걸렸었는데 확진 이후에 양성 걸렸었죠. 예. 존슨 총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뭐 트럼프 주니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외모상으로도. 그 사람은 확진이 이제 완치되고 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존슨은 53살이에요. 이 사람은 74세고 20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그렇죠? 또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두 번째가 가장 트럼프가 바라는 걸 거고요. 그죠? 완치가 되고 뭐 동정 여론 높고 다시 지지율 붙는 거.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최악의 경우고요. 아예 못 일어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일어는 났는데 그럼 이제 시각이 다르겠죠. 야, 너 그 마스크 안 쓰고 따불다가 너 결국 방역 실패했지 않느냐. 여기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역풍의 이견을 보니까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로나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염이 됐다고 해서 동정표 얻었는데 트럼프는 안 그랬죠. 대선 전에 뭐 백신 나온다고 하고 마스크 왜 쓰냐. 그 다음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1차 TV 토론에서 바이든을 비난했습니다. 아휴, 뭐 쪽팔리게 마스크 쓰고 다녀. 예. 미국 특유의 이제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라 갑자기 표현이 안 되는데. 그래서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처럼. 그죠? 아베 총리도 물론 건강상의 이유이지만은 결정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베 총리가 하야하는 어떤 핑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방역 실패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다시 코로나 쟁점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장이 많이 폭락했느냐 중요한데요.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이 코로나 확진되기 전에 다우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미국장을 보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까지만 미국장을 보고 우리는 이 월요일 어디 갔습니까? 한국 증시는 코스닥은 840선, 50선 언저리, 코스피도 61선 돌파해서 마감을 했었어요. 그쵸? 어디까지 봤죠? 어디 갔습니까?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 확진 나온 3거래일 동안은 괜찮았어요. 볼까요? 뭐 그냥 그 다음 날은 약간 쉬었고, 그리고 나서 또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은 또 올랐고 28,000선까지 갔었고, 그리고 또 목요일 한 번 더 올랐습니다. 28,000선 잘 가던 그림에서 여기서 탁 건졌는데, 잘 보면 장중 한때 1.56%까지 하락했던 다우지수가 0.5% 상승 마감 하락으로 낙폭을 줄여서 마감했습니다. 양봉이죠. 지금 이 미국의 금요일날 주간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주간 차트입니까? 주간 차트 아니죠. 주간 차트라 그러면 여기까지 와 있었어야 될 겁니다. 장대 연봉 맞아가지고. 자, 이는 다우존스니까 30개 종목이니까 오케이. 그럼 나스닥을 한번 봅시다. S&P는 뭐 거의 똑같으니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살아있는 차트죠. 최소한 3,300선 깼을 때 그때가 이제 월요일장에 공포가 오는 거지. 다우와 S&P를 보면 그게 아니죠.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왜 낙폭을 줄이는지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자, 나스닥은 대신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 추석을 새로 갔었어요. 좋았죠? 그러니까 가져가야 되는 거죠. 11,000선 뚫었으니까. 자, 그 다음날 하루는 쉬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올랐어요. 예, 수요일 증시에. 물론 오르다가 조금 상승폭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한 번 더 빵 가졌습니다. 10월 1일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딱 나오니까 나스닥은 여기까지 마감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제가 여기 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반도체가 좀 많이 빠진 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쉴 때 실적 전망이 좀 부진하게 나와서 그런 거죠. 반도체가 좀 빠진 건 있는데 테슬라가 좀 빠진 거는 이거는 또 잘 가다가 450달러까지 가다가 인도 쪽에서 수출이 조금 판매 대수가 적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테슬라는 원래 크게 움직이니까 그게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이제 쉽게 말해서 트럼프 확진 발표가 나오고 열렸던 미국의 마지막 거래일은 어떻게 보면 상승에 따른 일시적 차익 매물이었는데 거기서 큰 폭의 뭐 월요일 장을 뭐 밑으로 이끌 정도로 강력하게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럼 유럽은 어땠을 까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트럼프 확진을 갖고 장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유럽 증시 보면 독일 차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견실한 경제를 갖고 있는 전약 후광으로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뭐 또 어디 볼까요? 프랑스 한번 볼까요? 네, 전부 다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죠. 이게 뭔 소리냐? 자, 좋습니다.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자기가 I tested positive for, 그러니까 나는 코로나 양성에 걸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중요할 거는 글로벌 정시가 막 휘둘린 것 같은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미국의 달러화는 그러면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러 통화입니다. 아니면 뭐 약세로 가든가. 뭐 예를 든 겁니다. 뭐 강세든 약세든 두 개 중 하나가 크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의 움직인 게 없어요. 그렇죠? 뭐 안전자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거고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이제 강세로 조금 올랐죠. 그래프 보면 조금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약간의 안전자산. 하지만 이제 지난 9월 마지막 주부터 달러화는 급격하게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시에 좋은 거죠. 9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로 가면서 한국 증시는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난주에 반등의 큰 트리가 된 게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간 겁니다. 내려왔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됐지만은 달러화의 흐름 자체는 우리가 뭐 공포를 느낄 정도로 급등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인 게 채권 시장인데 채권 시장은 조금 반응을 했어요. 0.66에서 10년물인데요. 0.704 한 4% 정도가 채권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채권 수익률이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은 채권을 많이 팔았습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원래 많이 발행을 많이 해도 되는데 채권을 발행을 해도 오르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춤이 옵니다. 원래는 채권 수익률이 올랐으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채권을 팔았었는데 지금 여기서 채권을 팔아버리면은 그림이 안 맞잖아.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 채권을 사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채권 금리가 올라버렸다. 이건 또 뭐냐? 갑자기 이걸 또 제가 NG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채권 시장의 동요 자체도 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될 것과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정시의 가장 큰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9월달 미국 증시가 이렇게 뭐 29,000에서 한 10% 내리고 나스닥도 이렇게 많이 내렸었죠. 9월달에. 그리고 이제 막판에 당기면서 마감해서 9월 증시가 약간 이렇게 0.8% 예, 다우는 뭐 0. 10월이냐 왜? 이 10월 나오냐? 예. 그쵸. 9월이 뭐 이렇게 6% 빠졌다가 2.3% 나스닥이 뭐 대략 한 10% 빠졌다 0.5% 하지만 주봉으로 보면 다 양봉 마감했죠. 지난주에 전주에.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과연 이걸 만든 게 뭐였냐고죠. 4주 정도. 그건 사실은 부양책이었어요. 미국이 지난 3, 4월 달인가요? 4차 부양책까지 냈어요. 부양책. 여기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니까. 근데 최근 한 5, 6, 7, 8, 한 5개월 동안 계속 답보 있었던 게 바로 5차 부양책입니다. 똑같아요. 여당, 우리나라를 치면 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많이 하자 그러고요. 2조 2천억 달러 정도 하자 그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너무 우리 돈을 많이 풀면은 지금 재정이 힘드니까 좀 작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요 금액 차이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뭐죠? 코로나 걸렸어. 여기서 이제 셈이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도 우리나라 정시나 글로벌 정시가 반등할 때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계속 부양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5차 부양책. 그러니까 정시의 재료는 뭐냐 하면 사실은 부양책 합의예요. 지금은. 부양책 합의. 그게 더 포인트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몇 번 시향에서 말씀드리는데 뭐 고평가가 어떻고 니콜라가 어떻고 테슬라가 어떻고 그런 개별에 대한 이야기고 지난 이렇게 10%의 하락을 이끌었던 결정적 트리거는 바로 부양책 난항이었대. 코로나는 계속 확진되는데 부양책을 안 주니까 돈을 안 주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연준을 기댔더니 연준은 자기 할 걸 제대로 하고 있어. 파월 의장은.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슨 생각이냐 이상 기류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기 지금 버팅겨가지고 좋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오히려 트럼프의 확진이 이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자체가 정시 기준에서는 지난 미국장 금요일날 마감했던 이 흐름처럼 낙폭을 줄여버린 것처럼 줄였잖아요. 양봉 마감했잖아요. 금액이 지금 우리 기준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 1조 5천억을 하든 2조를 하든 1조를 하든 그게 뭐 한두 푼 되는 돈도 아니고 부양책 통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 버린 점이에요. 이거 일단 중심 잡고 가면 돼요. 오히려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미정식 기준으로는 이 부양책이란 재료 자체가 완충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악재인가에 대한 물음표에 대해서는 일단은 호재다 악재다 정의 내리지 말고 뭐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좀 힘을 실어두면 돼요. 쉽게 말해서 빠지면 매수예요. 미국 증시가 빠지면 매수가 들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잘 가던 흐름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매수입니다. 여러분들. 매수. 떨어지면 매수예요. 오케이? 그 중심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봅시다. 우리가 좀 관심이 많은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선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이든인데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4년 동안에 미정시는 사상 최고가였고요. 연준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달러까지도 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 똘 아이의 성격을 갖고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양반. 전형적인 그냥 엘리트 양반. 근데 정식 기준으로는 월가는 화이트 칼라가 많아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지지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누가 됐을 경우에 정치가 어떻고 하는 전략은 저는 이제 안 하려고요. 이전 트럼프와 힐러리가 할 때도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필요 없더라고. 뚜껑 열어봐야 되고, 예? 뚜껑 열어봐야 되고, 또 정치가 받아들이는 그 현도 마찬가지예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물론 힘든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는 너무 상당히 많은 수혜주를 양산했고 한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엄청나게 많은 또 하나의 수혜주를 받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는 게 주식이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요. 심심한 바이든보다는 들쭉날쭉 트럼프가 엄청난 변동성과 스트레스를 줬지만은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4년 동안 뭐예요? 총시 미국 최고가야.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물론 지금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근데 웬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정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없었으면 이거 없던 정시 아니에요? 어떻게 2,500을 논하겠습니까? 여기서 코로나가 없었다면 2,500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계속 미중 무역 분쟁 싸우고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누구를 편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여기 있는 뭐 정책들 물론 다 보면서 이제 이것저것 했지만 사실은 트럼프는 뭐죠? 감세 정책을 했고요. 바이든은 정세 정책을 하게 돼요. 그럼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바이든이 되게 되면 나쁜 게 너무 많아요. 네, 사실은. 근데 트럼프는 모든 걸 규제를 완화했던 사람이에요. 소득세도 완화하고 뭐 하고. 이 법인세만 봐도 소득세 37%, 21%인데 바이든은 언제 좀 낮춰놨는 제가 알고 50%까지 갔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까지 이거는 또 처음에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과연 계산은 따로 하기로 하고 결정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시장은 아마 다시 부양책, 5차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갈 거고요. 사실 또 그렇다고 바이든이라고 안정적이진 못해요. 이분도 77세입니다. 그리고 TV 토론 당시에 같은 공간에는 있었잖아요. 악수는 안 했지만은.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단정지어서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이 됐기 때문에 정씨가 요동을 치고 월요일날 박살이 날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재미난 장이 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그냥 종목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바이든이 1차 토론에서 이겼다는 평가가 좀 많죠. 그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이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도 낙폭이 작았고 태양광 미국 업체 중에서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업체들은 올랐어요. 쉽게 말해서 월요일날 오히려 한국 증시에서는 뭐 이제 램데시비를 관련 바이오주도 움직이겠지만은 아니면 뭐 하나솔루션 조금 애매한데요.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강력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강 MNT라든지 이런 풍력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월요일장 오히려 뭐 CS 윈드도 마찬가지겠죠. 풍력 관련주들이 왜 여기서 바이든이 어느 정도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지금 조금 유리한 입장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또 다음 주 어떤 현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일단 바이든 쪽에서는 조금 유리하고 그럼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거는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약간 인프라 업종하고 테크 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나스닥이 아까 보면 다우보다 많이 빠진 거죠. 테크 기술주들이. 인프라는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거 따지고 있어. 월요일 장에 당장에 뭐 어떻게 보면 장은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과연 악재라고 단정짓기에는 아니다. 오히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중심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이 다음 주에 조금 하락을 하거든 저 생각으로는 무조건 빠진 매수입니다. 물론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전 저점 이탈한 상태에서는 지켜봐야 돼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입니다. 근데 이탈할 확률은 되게 낮게 봅니다. 혹시나 조금 빠지면 그냥 매수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전 저점이라 하는 800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탈할 땐 그때는 또 전략을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830이든 20이든 뭐 2310이든 2300이든 매수입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매수가 되는 거고, 당장 일단 1차 TV 토론이나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태양광의 풍력을 신재생이라 그러는데, 태양광과 풍력 중에 어디 순위를 따져 좋습니까? 그러면은 예, 풍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CS 윈드, CS 베리는 쪽이 이게 조금 더 그동안 좀 쉬었던 것도 있고 좀 좋고, 이제 테크라는 거는 기술주를 말하는 거예요. 반도체 이런 것들 말하는 거. 반도체 쪽은 마이크론이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진할 수 있고, 제가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무슨 테슬라가 독일에 배터리 뭐 업체를 인수했다 그런 기사 하나 있을 건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듈하고 쉘 업체입니다. 아니, 모듈하고 팩 업체입니다. 그 제 생각 테슬라는 다시 올라갑니다. 오케이. 지금 뭐 이렇게 넘어지니까 뭐 와이드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확진됐는데 실제적으로 달러라든 채권 시장에서의 반응은 별로 없었다는 거고, 아직 정책의 수혜를 논해가지고 바이든이 된다, 트럼프가 된다. 물론 1차 토론에서는 바이든이 우세했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의 확진이 없었다 하더라도 월요일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걸 일단 보치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일단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트럼프가 계속 안 좋아져 가지고 정말 대선을 못할 정도가 될지, 아니면 금방 살아나가지고 동정 여론이 벌지, 살아는 났는데 오히려 동정 여론보다는 역풍을 맞을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관점에서는 뭐 코로나19 치료 관련주라든지, 또 현재 트럼프가 불리한 게 사실이니까 오히려 테크주들은, 그러니까 테크주라는 거는 그 기술주를 말하는 거예요. 테크주들은 부양책 일정이 따라가지고 정시 변동성에 같이 동행할 거고요. 자, 정시 변동성과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코로나 관련주가 됩니다. 치료 관련주. 그렇게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 한 27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약간 우후죽순 좀 된 것 같습니다만은, 뭐 걱정 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위안의 방송을 찍은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를 생각해 보니까 과연 악재인가에 대한 이 무렵에 대한 저의 답변은 줍줍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